안녕하세요, GIF의 범키입니다. 제가 오늘 짐벌 장인 우리 영훈 감독님과 함께 제가 3주간 써본 로닌 RS2의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여기 미륵사지에 나왔는데요.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를 좀 유지하였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사람이 진짜 없어요. 그래서 안전한 공간에서 한번 리뷰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짐벌이 로닌 RS2인데요. 한국에 발매되자마자 물량을 구하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중고장터를 뒤적이다가 제가 이거를 구매를 하였습니다. 가격은 제가 산 가격은 이제 105만원인데 정품 출시 가격은 콤보 기준 116만원입니다. 굉장히 비싼 짐벌이죠. 제가 이 짐벌 처음 봤을 때 느낀 점은 일단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. 이쁘면 다녀? 카본 소재가 경량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짐벌 무게 잡을 때도 되게 부드럽게 이 축을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보기에 굉장히 예쁩니다.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은, 그리고 보통 짐벌 하면은 검은색이고 투박한 느낌만 생각하는데 좀 스포티하고 다른 짐벌들이 일반 세단이라고 한다면 얘는 약간 스포츠카 느낌? 네, 그런 느낌의 짐벌입니다. 전작인 로닌 SC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한번 두 개 다 들어보시겠어요? 네. 무게가 어떤가? 어떤 것 같아요? 확실히 이쪽이 좀 SC하고 제가 지금 여기 마운팅하고 있는 카메라가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실질적인 무게에 있어서는 얘가 좀 더 무거운 게 건 사실이지만, 두 개를 비교하자면은 실제로 운용할 때라든지 이렇게 제가 뭐 여기 소비하는 체력이라든지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큰 차이가 없는 무게다. 물론 이쪽이 조금 더 무겁긴 하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 S2의 무게도 부담스러운 무게가 아니다, 활동할 수 있는 무게다라는 느낌을 지금 드네요. 카메라 앞에 두면 겁나 어색해져요, 진짜. 근데 제가 솔직히 로닌 S를 원래 썼었어요. 근데 로닌 S에 비해서 얘가 한 400, 500g 정도 가볍거든요. 근데 진짜 운용할 때 차이가 많이 나요. 얘는 지금 레이브나이를 달아서 좀 더 무거운 것도 있는데, 보통 평소에 레이브나이 안 달고 촬영을 하면은 이 레이브나이라는 게 있어요. 네, 이걸 안 달고 촬영하면 훨씬 더 가볍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길이도 좀 짧아져서 휴대하기도 좀 더 편해요. 그리고 전작에 비해서 로닌 S는 이 축잠금 레버가 없는데 얘는 있어서 그것도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. 네, 로닌 RS2의 배터리 수명은 12시간이 공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, 제가 진짜로 거짓 없이 약 3시간 정도 사용한 짐벌 배터리를 공개를 하겠습니다. 한 3시간 좀 안 되게 썼거든요. 근데 지금 100%에서 75%거든요. 그러니까 3시간 정도 썼는데 75%면은 곱하기 4면은 거의 진짜 수명하고 비슷하다고, 네,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배터리 수명은 맞는 것 같고요. 네, 근데 솔직히 뭐 짐벌을 뭐 10시간, 20시간씩 쓰는 사람은 없으니까 저는 이 정도면은 정말 활용하기에 충분한 배터리 수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 말씀드릴 거로는 이제 로닌 RS2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롤축이 튄다,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롤축이 뭐냐면은 짐벌을 이렇게 좌우로 회전시키는 움직임을 패닝이라고 하고, 아래로 올렸다가 위로 올리는 게 틸트거든요. 근데 이제 시계 방향으로 FPV 모드에서 이렇게 돌리는 게 롤이에요. 이렇게 돌리는 게 롤 움직임인데, 이 롤 움직임을 했을 때 한번 해볼게요. 멀리서 준호를 기준으로 이 정도. 근데 괜찮은데 생각보다? 해보니까 괜찮네. 근데 내가 하면서 튄 걸 진짜 본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. 근데 이거 괜찮은데? 천천히만 돌리면은, 근데 빠르게 돌리면 튀는 건 확실해요. 빠르게 돌리면 봐봐, 빠르게 돌리면 튀는데 아까처럼 내가 천천히 했을 때처럼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만 하면은 튀지는 않습니다.
전작에 비해서는 좀 낮은 것 같기도 하고. 너 어때? 더 튀었어? 근데 저는 아까 저도 아까 FP 모드로 이렇게 SC를 운용을 해봤는데 천천히 돌리거나 이거를 수평으로 해서 돌렸을 때는 이상이 없는데 이 핸들 같은 경우를 수직으로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롤을 빠르게 돌리면은 이렇게 바로 튀어버리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. 아무래도 페이로드가 조금 전작들에 비해 이번작에 비해서 많이 가벼워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문제이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얘는 한번 빨리 돌려볼게요. 이거로 빨리 가도 그냥 멀쩡하잖아. 한 번도 이제 흐트러지거나. 근데 이게 지윤 짐벌이나 페이유 짐벌은 그런 쪽의 움직임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. 비가 좀 오네. 미륵사지에서 리뷰를 진행하다가 지금 긴급하게 대피를 했습니다. 비가 막 내려가지고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좀 걱정도 되고 해서 안으로 들어왔는데, 이제 안에서 제가 이 RS2를 쓰면서 좀 이 부분이 좋았다,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모를 만한 것들, 그런 것들을 위주로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. 그 롤축 리뷰를 하다가 말았었는데, 제가 로닌 SC랑 RS2랑 페이유 AK 4500까지 롤축을 돌려가면서 했는데,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롤이 잘 돌아갔어요. 저는 이거 뭐 롤축에 튄다 어쩐다 했는데, 사실 무리하게 좀 스포츠 경기를 뭐 찍는 듯한 그런 무빙이 아닌 이상은 천천히 돌리면은 얘도 잘 돌아가고 무리 없이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. 물론 뭐 AK 4500은 진짜 빠르게 돌려도 더 스무스하게 되는 경향은 있었는데 얘도 충분히 쓸만하다고 느꼈고, 롤축을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RS2를 쓰면서 제일 만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로 터치 메뉴 시스템인데요. SC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조절하는 걸 다 앱으로만 진행을 했어야 됐어요. 핸드폰이 없거나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, 얘는 대부분의 메뉴가 이 안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. 물론 100%는 아니에요.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모드별로도 설정이 가능하고, 펜팔로우, 펜틸트 팔로우, FPV 모드, 그 다음에 뭐 360도 롤,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이 안에서 설정이 가능해요.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 팔로우 속도까지도 여기서 제어가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펜팔로우 모드에서 이제 펜팔로우 속도를 이 안에서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. 데드밴드들은 앱에서 설정을 해줘야 되지만, 무빙을 하다 보면은 팔로우가 너무 빨리 도는데 조금 천천히 돌게 했으면 좋겠다,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장점입니다. 그리고 또 모드 안에서 이 안에서 맞춤 설정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근데 이 맞춤 설정에서 이 제어하는 축들을 다 끌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 틸트 축만 살리고 나머지 롤 축하고 펜 축을 죽이면은 이런 무빙이 가능합니다. 네,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이게 옆으로 안 움직이고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이런 샷들 많이 쓰잖아요. 네, 드러내는 리빌 무빙이라고 하는데, 이렇게 뭐 하늘을 보여줬다가 땅을 보여주는 이런 무빙을 할 때 옆으로도 안 돌아가고, 봐봐요, 옆으로 안 돌아가죠. 롤 쪽으로도 안 돌아갑니다. 네, 카메라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해요. 그래서 이런 세세한 움직임들을 컨트롤할 때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틸트 축 끄고 롤 축만 살려볼게요. 롤 축만 살리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지금 롤 축만 살리고 나머지 틸트 축하고 펜 축은 죽였습니다. 이렇게 가서 롤만 도는 이런 무빙들을 할 때 이제 세세하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. 사실 락 모드는 다 있거든요. 어떤 짐벌들이나 락 모드는 있어요. 그러니까 락 모드 하면은 카메라는 그 자리에 있고, 이제 짐벌이 움직여도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이게 락 모드들, 트리거 누르면서 가는 게 대부분의 짐벌들이 활용하는 방법인데, 얘는 이제 하나 축마다 이제 죽이고 살리고 할 수가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. 이 로닌 RS2는 슈퍼 스무스라는 기능이 생겼어요. 이렇게 이 브라켓을 장착을 하면은 렌즈의 떨림을 좀 더 보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이게 짧은 렌즈, 긴 렌즈 둘 다 할 수 있게끔 나왔기 때문에 어떤 렌즈를 활용하든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. 일단은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렌즈거든요.
렌즈 길이가 짧은 렌즈인데 이걸 브라켓을 안쪽으로 넣으면 얘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브라켓에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브라켓에다가 이렇게 브라켓을 이 렌즈 경통에다가 딱 맞게 지지되게끔 하고, 그 다음에 여기 얘를 이렇게 채워가지고 슈퍼 스무스 모드가 되게 하면은 훨씬 부드럽고 떨림이 없는 푸티지를 찍을 수 있어서 진짜 엄청 좋아진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서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슈퍼 스무스 탭이 있어요. 근데 이 렌즈 서포트를 장착한 후에 이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꼭 이 렌즈 브라켓에 장착을 해서 벨크로 스트랩으로 고정이 됐는지 확인을 하세요. 이렇게 이게 지금 슈퍼 스무스 상태이거든요. 제가 여기 간단하게 한번 찍어볼게요. 한번 슈퍼 스무스로 우리 앉아있는 권 PD님 한번 찍어봐도 됩니까? 네. 네, 권 PD님 한번 찍어볼게요. 슈퍼 스무스로. 진짜 근데 이 슈퍼 스무스 하면은 미쳤어 그냥 거의 뭐 닌자지 진짜. 닌자 워크까지 한번 해볼게요. 닌자 워크까지 갑니다. 네, 슬로우 모션 없이 빠지겠습니다. 퓨. 오케이. 보통 짐벌에 35mm보다 더 광각인 렌즈를 끼면은 이제 떨림이 더 안 보이는 그런 푸티지를 찍을 수 있는데 35mm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떨림이 있는 편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앞으로 달리 무빙을 했을 때 이 정도로 안정감이 있다는 거는 좀 혁신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써본 짐벌들 중에는 스테빌라이징 능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AK4500도 좋은 편이긴 한데 이거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렌즈의 길이가 짧은 렌즈이기 때문에 얘를 앞으로 했고요. 반대로 렌즈의 길이가 긴 렌즈 같은 경우에는 긴 렌즈는 이렇게 이제 바깥쪽으로 이 서포트 브라켓을 달아서 여기 끼워서 장착을 하면 됩니다. 근데 이 부분에서 진짜 세밀하게 DJI에서 배려한 게 뭐냐면은 마운트 부분이 있어요. 이거를 바로바로 장착할 수 있게끔, 이게 AK4500에 있는 이 느낌이거든요. 바로바로 풀어서 핸드헬드로도 쓸 수 있고 하는데 사실 이게 높이가 낮아요. 그래서 이렇게 렌즈의 두께가 좀 얇은 렌즈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막 병통이 82mm고 엄청 두꺼운 렌즈 갖고 오면은 이게 짐벌에 장착이 안 됩니다. 그래서 또 배려를 해준 게 좀 높이가 높은 게 두 개가 있어요. 이거 하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무거운 렌즈, 그 다음에 두꺼운 렌즈라도 장착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뭐 짐벌 쓸 때 가벼운 렌즈만 쓰면 좋겠지만 또 뭐 2470 같이 렌즈 구경이 큰 렌즈들을 껴서 짐벌을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럼 그때 이렇게 바꿔서 낄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제가 써본 것들 중에 좀 더 장점이 있는 부분이 여기 뒤에 한번 비춰주세요. 제가 이 멀티 케이블을 제어했잖아요. 로닌 RS-S2에서도 이 멀티 케이블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얘는 지금 렉을 이 안에서 돌릴 수가 있어요. 네, 이게 지금 소리가 안 나는데 렉 돌아가고 있거든요. 이게 꺼지면은 촬영이 종료가 되고요. 근데 이 안에서 한 가지 더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 탭에서 이 모니터 창을 위로 올리면은 그걸 설정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. 이게 뭐냐면 다이얼 기능을 뭘로 둘 거냐. 근데 이 다이얼은 여기 앞에 있는 이 휠을 조작을 해서 뭘 바꾸냐 하는 거거든요. 저는 지금 이 M3에서 이걸 ISO로 설정을 해놨어요. 그러니까 이 휠을 돌리면은 ISO가 이렇게 올라가고 낮아지는 거예요. 근데 이걸 여기 다이얼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ISO로 설정해놨기 때문에. 그러면은 이 기능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팔로우 포커스 달게 되면 이 포커스 링을 설정을 할 수도 있고, 그리고 활용도가 높을 만한 거는 이 롤이에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짐벌을 가지고 있다가 이 상태에서 이 카메라 제어를 롤로 해놨기 때문에 이 휠을 돌리면 롤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여요?
보여요? 이렇게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좀 써볼 수 있겠죠. 이렇게 하다가 컬러 모드인데 이렇게 롤. 네, 그리고 이 다이얼 속도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. 얼마만큼 빠르게 돌아갈 건지. 다이얼 속도를 맥스로 한번 더 볼게요. 100까지 있거든요. 100까지 돌면 제가 휠을 설정을 했잖아요, 다이얼로. 그럼 쭉 가면은 확확 돌죠. 확확. 이렇게 확확 돕니다. 확확. 그래서 되게 진짜 좀 참신하게 쓸 수가 있죠, 짐벌을 통해서. 이 부분도 엄청 신기한 점이고 다른 짐벌에 비해 생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은 기본 탭이 있어요. 여기서 팔로우 속도 제어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모드 바꿀 수 있고, 위로 올리게 되면은 조이스틱 속도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. 짐벌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이 조이스틱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. 되게 계륵 같은 존재예요. 왜냐면은 너무 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짐벌을 움직이면, 얘를 건드리면은 엄청 빨리 훅훅 돌아가서 이 두 개를 연계한 움직임을 조합을 짜기가 어려웠거든요. 이 RS2부터는 이 조이스틱 속도를 제어할 수 있게 됐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짐벌을 촬영하면서 조이스틱 속도가 이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이스틱과 짐벌 움직임을 같이 동시에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영훈 감독님을 한번 찍을 건데, 원래 RS2가 아니라 로닌 SC 같은 경우에는 조이스틱 좀 빠르지? 빠르죠? 조금만 올려도 네, 조금만 올려도 확 올라가지 않나? 하고 조금만 내려도 이렇게 좀 내려가면 네, 확확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었는데, 얘는 조이스틱 속도를 제가 엄청 느리게 한번 더 볼게요.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움직임까지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까지 부드럽게 찍을 수 있어요. 좀 더 조이스틱 속도 더 느리게 해볼게요. 그러니까 이제 지금 드론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드론에서 이제 틸트 축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되게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거든요. 근데 이제 짐벌에서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기 어려웠어요. 조이스틱이 빨랐기 때문에 움직이면 급하게 움직여서 되게 좀 촌스러운 룩이 나왔는데, 얘는 조이스틱 속도가 느리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되게 무빙 신기하다, 이런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RS2를 사용해 보면서 좀 느낀 것들을 다 얘기하지는 못했는데, 그걸 다 얘기하면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고 좀 특장점 그리고 특이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. 근데 뭐 단점이 없을 순 없죠. 근데 이 RS2의 단점은 좀 만듦새가 생각보다 디자인은 예쁜데 좀 떨어져요. 이게 여기에 이제 꽂아가지고 언더슬렁 모드 할 때 쓰는 이런 거거든요. 언더슬렁 모드 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잡을 때 쓰는 이 서포트 그립이거든요. 이 그립이 사실 저 뭐 이렇게 격하게 쓰지도 않았는데 막 빠져요. 이것도 빠지고, 이 틸트 축을 제어하는, 여기 좀 한번 비춰줄게요. 이것도 좀 돌리다가 보면은 지가 막 빠집니다. 근데 제가 처음에 가격 말씀드렸죠. 얘 되게 비싸거든요. 100만 원이 넘는 짐벌인데 만듦새가 너무 좀 허술해요. 이 가방도 전에 줬던 그런 플라스틱 가방이 아니라 솔직히 짐벌을 이런 데다가 넣어가지고 다니면은 얼마나 안전이 보장이 되겠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진짜 아쉽습니다. 지금 떨어진 거 보이죠? 이렇게 이게 조여가지고 안정적으로 써야 되는데 제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지가 알아서 떨어집니다. 이 부분이 되게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. 나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왜 만듦새를 이렇게 만들었을까. 물론 이 용도는 정말 좋습니다. 얘가 이렇게 그립을 끼워서 네, 이렇게 돌아가죠. 그립 끼워서 얘를 뺀 다음에 여기 이렇게 끼우면은 언더슬렁 모드 같은 거 할 때 되게 편하거든요. 지금 한번 켜볼게요. 네, 언더슬렁 모드로 이렇게 찍을 때 엄청 편해요. 원래 다른 로닌 RS2
로닌 SC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부가적으로 이런 거 사야 되거든요, 액세서리로. 근데 얘는 기본 세트에 이게 있기 때문에 엄청 편합니다. 근데 이걸 만듦새가 좀 아쉬워요. 이거 다른 방법으로 쓰는 거는 얘를 신기하지 이거? 어디다 쓰는 거야?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벤치 가지고 내가 약간 직구감 촬영 같은 거 할 때 지금 봐봐. 근데 이거 또 불안해. 너무 불안해. 그러니까 이게 아쉽습니다. 이게 좀 더 간단하게 고정이 돼야 되는데 봐봐. 직구감 촬영 같은 거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 한번 보여주세요. 이렇게도 장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찍을 때나 그러니까 되게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많아요. 근데 이제 좀 이걸 급하게 만들었나 마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 로닌 RS2 이 부분 제가 아쉬운 부분 얘기한 거 빼고는 다 너무나 좋습니다. 일단은 제가 써본 짐벌 중에는 제일 좋고요. 그리고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향후 한 뭐 1, 2년간은 되게 인기 있는 짐벌 자리를 놓치지 않지 않을까, 계속 인기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제가 근데 뽑기가 좀 뽑기 운이 없었던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짐벌은 이렇게 만듦새가 좀 아쉽고 좀 아쉬운 측면들이 있어서 네,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제가 오늘 3주간 많이 써보고 그리고 이 부분들 알려드리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 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. 저희도 편집할 시간도 사실 별로 없고 좀 바빠가지고 편집을 좀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많길 바라면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. 짐벌을 가지고 정말 창의적인 샷들을 찍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고 싶은 분들에게 이 짐벌을 추천을 드리고요. 기존에 쓰던 짐벌 움직임 뭐 패닝이나 틸팅이나 뭐 이 정도 움직임을 활용을 하겠다 할 때 이 짐벌이 물론 좋긴 해요. 스테빌라이징 능력도 엄청 좋고 근데 가격이 일단 비싸잖아요. 프로 콤보 기준으로 115만원, 116만원 이러니까 그 가격을 지불하고 이제 별로 쓰지도 않는 기능들 때문에 산다는 거는 그냥 네, 돈이 많으시면은 또 이쁘니까 구입하는 건 괜찮지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짐벌에 대한 리뷰를 해봤고 제가 레이브나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레이브나이가 제가 봤을 때 활용을 지금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.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긴 했는데 좀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그냥 기본적인 짐벌 성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. 다른 짐벌과의 차이점. 지금까지 다 보셨다면 정말 길고 좀 지루한 영상을 보신 걸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여러 가지 짐벌이나 카메라에 대한 지식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나누기 위해 채널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